북한에서는 하나 해놓고 세계적 기념비를 만들었다고 막 엄청 떠드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해놓고 말도 없어요. 올라오는 경사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막 열선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차도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굉장한 차가 다닐 만한 곳에나 그런 걸 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오면은 얼고 그러면 사고가 난다고 열선 깔아놓고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북한에서는 이제 열차를 타본 적은 없지만 한번 보통 타면 3일 걸리거든요. 그랬었는데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게 2시간 반이잖아요. 아니 이런 기적들을 그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오면 국정원에 간다고 들었습니다. 국정원에서 겪은 일을 각자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는 국정원에 간다는 걸 모르고 왔어요. 한국에 오면서도 정말 너무나도 짧은 생각으로 태어나서 어디 떠나본 적이 없잖아요. 방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 가면은 다음날부터 어디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놀 줄 알았는데 딱 와서 국정원이라는 곳에서 인천공항에 정말 비행기 코앞까지 마중을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굉장히 그때부터 좀 이 사람들 왜 아까부터 자꾸 따라다니는 거지?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국정원에 도착해가지고 조사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불쾌감 같은 것도 있었던 거예요. 북한에서도 제가 보안소라든가 이런 데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어떤 조사기관에 간다는 것 자체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가둬두냐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에 생각해보면 그때가 정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되면 딱딱 밥이 나오는데 매 끼 식사가 다 바뀌어요. 오늘의 메뉴 매일 바뀌고 산책 시간 딱 있고 그다음에 정말 모든 디지털 뭘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애초에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책만 그렇게 읽으면서 마음의 시야를 쌓을 수가 있고 국정원에서의 그 3개월이 그때는 정말 길게 느껴졌거든요. 나 빨리 나가서 일해서 종착해야 되는데 막 이런 조바심이 있었는데 정말 짧다면 짧은 그런 시간인데 좀 더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남자들이 되게 잘생겼어요. 조사가 이제 양복만 입고 있는데 보통 남자들이 양복만을 잘 받잖아요. 진짜 이게 뭔가 인물 보고 뽑나 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과일을 태어나서 그렇게 과일을 마음껏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살면서. 과일이 하나도 없네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을 사갖고 오셨는데 사과 한 박스, 귤, 그 다음에 다 먹으면 또 얘기하라고. 근데 사과가 너무 달달한 거예요. 그때 진짜 달았어요. 사과가. 다 먹었다 그러니까 또 사다 주시고 또 사다 주시고 해가지고 그때 정말 진짜 잘 먹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사를 떠나서 거의 심리상담에 가까운 퇴치. 네, 조사하고 라면 먹고 싶다 그러니까 라면을 끓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컵라면을 가져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주시는데 약간 그게 있어요. 조사관분들이 다니는 그 건물이 있고 잠자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탈북민들이 있는 건물에는 정수기가 있긴 하지만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북한 사람들이 정수기를 모르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 입대고 있다고 뜨거운 걸 틀어가서 입다 된 적이 있대요. 조사관분이 직접 뜨거운 걸 타다가 이렇게 방에다 갖다 주셔가지고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대접받아본 적이 없죠, 사실은.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같은 공통인물이 계셨어요. 되게 잘해주셨는데 나보다. 그래야지. 지금 솔직히 말하면 남편보다도 잘해주셨어요, 그분이. 아니, 나한테 주신 것보다 잘해주셨다고. 아니 근데 어쨌든 그때 약간 처음 한국 남자들은 다 이렇게 따뜻하구나 그런 걸 저도 근데 국정원에 들어와서 대우를 잘 받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다는 그거는 정말 인상이 나오네요. 그렇다고 국정원에 들어온다는 걸 알았을 때 사회주의 체제에서 저쪽 남한의 어떤 자본주의 체제로 이제 이행하는 거니까 적응하는 과정이로구나, 첫 단추로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순순하게 되게 따랐던 것 같아요. 조사하시는 분은 가끔씩 몇 개월 전까지 사는데 그거 기억 안 나? 그럼 모른다고 어떻게 해?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요일 되니까 전화 와가지고 심심하지 않냐? 그러니까 좀 심심하다. 와서 이제 피자 사주면서 산책하자 그러고 심심할 거고 그냥 그분은 안 나오셔도 되는데 일부러 나오셔갖고 야구도 해보고 그때 가끔씩 밖에 나가서 외식도 시켜주시고 지금보다 훨씬 더 뭔가 정신적으로나 어떤 게 다 좀 편하게 해주려고 엄청나게 애쓰셨던 게 느껴져요. 조사가 다 받고 나와서도 연락할 때도 항상 고마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회에 나왔을 때 막연하거나 두려움이 있었나요?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북한에서 평양에서 살았다 그러면 잘 살지 않았냐 막 그러는데 사실상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가난했던 때는 북한에서 살 때였기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집을 주잖아요. 일단 임대주택을 주고 정착금을 그때 400만 원을 계좌에 통으로 넣어주셨어요. 근데 살면서 400만 원이라는 단위도 또 처음 봤던 거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매달 그때 최저 생계비도 나왔었고 내가 그냥 집에만 있어도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나 할 정도로 그냥 너무 또 그렇게 자유롭고 모든 게 다 보장이 되니까 굉장히 또 정서적으로 외로워지는 그런 외로움 때문에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족관계 증명서에 뭔가를 떼면 저밖에 안 나와요. 내가 여기서 사라지면은 누구도 모르겠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굉장히 무서웠고 TV를 켜고 항상 자는 그런 습관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와서 1년 정도는 악몽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꿨는데 계속 북한에 가 있는 그런 꿈은 꿨던 거예요. 깨나는 북한이에요. 야, 나 탈북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누가 발견하길래 나 빨리 한국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깨나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모든 건 다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이겨내고 나와서 이런 살다 보면 정말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 정말 한두 명에 불과한 거고 살면서 누구나 다 그런 건 있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도 북한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하나라도 더 이제 챙겨주려고 모든 분들이 그러셨던 것 같고 저희 유튜브도 굉장히 저희 둘이 이제 와서 혈혈 단신으로 와서 의지에서 살아가니까 굉장히 부모 된 심정으로 계속 봐주시고 결혼 시간다라고 했을 때도 정말 축의금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많은 사랑만 받지 않나. 그래서 모두가 다 어려움은 있지만 각자 개인의 어려움은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로움을 크게 느끼지는 못했는데 그 외로워질까봐 빨리 뭔가를 좀 찾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내가 중증도움이라고 하면서 이제 뭐 하나센터까지 이제 따라오셔갖고 전입신고하는 것도 따라와 주시고 뭐 이렇게 도와주시고 했는데 저는 그게 처음에는 좀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 쓸 데도 없이 전화 와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뭐 빵 사주겠다고 그러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마우면서도 죄스러운 게 그때는 그게 고마우면서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제 나중에는 연락을 점점 안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분도 좀 마음을 지체셨는지 연락을 이제 안 하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갔던 거는 결국엔 그 중증도움 이분이 교회 분이셔갖고 교회를 갔었는데 또 어떻게 알다 보니까 교회를 알게 돼갖고 그 교회를 또 한 3년 4년을 다녔어요. 북한에서 온 20, 30대 그 청년들이 좀 많았거든요. 동질감이 있으니까 그 정착 초기의 외로움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가서 어디 말할 데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정착 초기에는 그렇게 지냈고 나중에 점점 뭐 대학도 가고 또 이제 와이프도 만나고 그러면서 큰 외로움이나 정신적인 괴로움 없이 잘 보냈죠.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큰 도움을 받았죠. 아까 말한 뭐 도합 700만 원의 초기 정착금, 그다음에 뭐 임대주택도 있었고 탈북하는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받은 비용이 오로지 제 초기 자산이었기 때문에 정말 한국 사회에 나오자마자 나가서 알바하거나 그러지도 또 않았고 오자마자 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남들이 다 고쳐가야 되는 가족마저도 생략하면서 좀 편하게 정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한에 와서 신기하게 생각한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평양에서 살았었고 했기 때문에 그러고서도 그래도 북한의 대중교통은 다 평양에 집약되어 있고 하니까 크게 뭐 내가 그래도 대중교통사 이용해보고 했기 때문에 모를 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사실 너라는 게 너무나도 많죠. 대중교통도 잘 탈 줄 몰라가지고 계속 헷갈리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그게 진짜 신기하긴 했어요. 버스 정류장을 가면은 몇 번 버스는 몇 분 뒤에 옵니다라고 시간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대체 이게 얘랑 버스랑 어떤 언니가 있기를 신호를 주고 받는 거지. 뭔가 버스 기사님이 어디 그 정류장에 있는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몇 분 남았어요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걸 바로바로 이렇게 가능하지? 막 그런 것도 되게 신기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진짜 찐으로 놀랐던 게 시계를 차고 있는데 페이가 돼요. 남편이 깔아가지고 편의점에 갔다가 이제 거기다 단말기를 딱 옆에 되니까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우와 저는 모르게 반응이 나왔어요. 와 그러니까 편의점 사장님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적인 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북한에서는 하나 해놓고 세계적 기념비를 만들었다고 막 엄청 떠드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해놓고 말도 없어요. 같은 그 동네에서 이제 살면서 보니까 올라오는 경사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막 어느 순간 이제 벌을 이렇게 파가지고 열선을 까는 거예요. 거기 그래봤자 경사로가 한 2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차도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김정은 차가 다닐 만한 곳에나 그런 걸 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오면은 얼고 그러면 사고가 난다고
열손 깔아놓고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느 순간 그 정류장에 갔는데 이게 의자가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겨울에 이게 온열 의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어느 정류장에 가니까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이렇게 버스 뭐 81번 100번 버스 막 이렇게 노선도를 그냥 종이로 붙여놨었는데 그렇게 설치가 돼요. 몇 번 버스 언제 오는지 이렇게 돌면서 볼 수가 있어요. 정류장에도 무선 충전기가 되어 있고 핸드폰 오면 이렇게 충전되게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에서는 이제 밀차를 타본 적은 없지만 한 번 보통 타면 한 3일 걸리거든요. 제일 빨라서 3일이에요. 국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그랬었는데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게 2시간 반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너무 신기했었고 어느 순간 또 KTX를 타다 보니까 그 안에도 무선 충전기가 되어 있더라고. 아니 이런 기적들을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계속 해놨네 막 그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이 KTX를 탔는데 위에다가 그러니까 강의를 갔다 왔었어요. 그때 집안에 있는 고등학교 강의를 갔다가 맥북을 갖고 이제 나갔는데 맥북을 가방에다 넣고 근데 그거를 이제 위에다가 짐칸에다 올려둔 채로 그냥 내린 거예요. 그 맥북이 그래도 나와서 되게 비싸게 사고 제일 더 많이 투자하는 이런 아이템인데 그 순간 제가 생각나더래요. 아 차이고 미니한테 죽었다 했는데 와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영산역에 전화하니까 분실물 신고가 들어왔다고 가져오라고. 북한 같았으면 흔적도 없이 살아있겠죠. 그냥 뭐 내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안고 있어도 훔쳐가 이런 것도 보면은 진짜 같은 민족인데 이게 가능한가? 그걸 본데 자꾸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긴장되진 않았어요. 당연히 찾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야단 맞을 걱정은 했잖아요. 어떤 정신을 살길래 그렇게. 야단은 맞겠지만 뭐 신고하면 불신물세 또 오겠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한국에선 물건잘 안 잃어버린다는 거 아니까. 남한에 와서 가장 행복했던 적은 언제인가요? 최신형을 사줘서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어떻게 행복해도 돼요? 좀 많이. 근데 야 진짜 그때 정말 충성심이 다 생길 거야. 거의 야 진짜 내가 와이프가 뭐라는 거는 내가 뭐든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그날 잠깐 생겼었어. 잠깐 그날. 지금은 약간 의무감으로 내 그 마음을 잃지 말자. 그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맥북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고가인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저희 오빠가 김책봉대 그 이과생이기 때문에 그 전자제품에 대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너무 가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을 마련했을 때 저희가 작년에 2023년 저희만의 어떤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는 각자 이제 임대주택을 배정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도 평생 할 수는 있어요. 좀 더 우리는 아직 젊었고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다가 그게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뭐 그렇게 비싸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남북한 통틀어서 제 명의로 된 그런 집은 처음이어가지고 너무나도 그때 행복했었어요. 북한에서도 단칸방에 살았었고 새 집으로 이사가긴 했지만 그거를 부모님이 결혼하셔가지고 거의 30년 만에 이룬 거거든요. 여기도 결과물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았잖아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저금리로 이렇게 대출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길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내가 거기 가능해? 막 그런 게 믿기지도 않았었고 약간 그런 순간이 가장 어떤 기억에 남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집을 사서 살아가고 있다. 이거를 부모님이 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은 혹시나 북한에 또 잘못된 어떤 선전에 제대로 마음고생 막 하고 계시지 않을까. 얘네가 남조선에 가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막 이런 안 해도 될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늘 그런 생각이었는데 집을 샀을 때 이걸 정말 누구보다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여기서 이렇게 이런 만큼 열심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라.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한에 적응을 하신 뒤 남한 사람이 됐다고 느꼈을 때는 언제인가요? 아직까지는 그 사람 다 됐지라고 완벽하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건 실시간으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북한 사람이고 탈북민이고 이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내가 항상 조심스럽게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뭐랄까 영상을 찍을 때에도 누구의 뭐 평가나 시선이나 이런 걸 크게 의식 안 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좀 자연스럽게 말한다는 걸 스스로 느껴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 이제 차려놓은 밥상에 뭔가 불청객 같은 느낌도 들고 내가 스스로가
괜히 뭔가 좀 미안함도 있고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마디 했다가 안 좋은 얘기 듣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움이 되게 많았거든. 지금은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크게 두렵진 않아. 그런 걸 봤을 때는 내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와서 나의 어떤 권리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조금씩 잘 실현해 나가고 있구나, 잘 누리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하노이 갔다 왔거든. 베트남에 촬영이 있어서 이제 갔다 왔는데 그때 확 와닿았어요. 2년 전에 22년도에도 베트남 갔다 왔는데 그때까지도 그렇게 큰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이번에 갔을 때 진짜 간 첫날에 한국 다시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리가 너무 좀 오토바이 막 이런 거 너무 혼잡하고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공기부터가 굉장히 좀 좋은 공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린 한국에서도 자꾸 미세먼지 얘기하는데 베트남에 비하면 정말 훨씬 좋은 건데,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그런 베트남은 또 한층 되게 잘 사는 나라였어요. 네, 그랬는데 한국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한국에서 살다가 갔는데 베트남에 갔는데 그런 불편함들을 못 참겠는 거예요. 일상에서 왜 편하게 너무 살다가 갔을 때.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뭔가 한국 사람이 다 됐구나 약간 그런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집이 생긴 다음부터는 이제 정원이가 자꾸 뭔가 도발을 한다고 그럴 때마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감히 내 땅을 어떻게 침범하려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번에 올림픽 할 때도 남편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응원했어요. 저도 물론 이제 한국을 많이 너무나도 응원했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북한이 경기에 나오는데 그게 북한을 응원하기 안 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말하면은 탈북민들한테 욕먹을 지 모르겠지만 이제 뭔가 북한이 이겼다? 잘했네 이 정도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그래도 북한이 이겼다 그러면 진짜 누가 이겼어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냥 북한이 이겼대 그러면 그래 중국이 이기는 거는 북한이 낫지, 북한이 이기는 게 낫지 이 정도인 거지. 저는 또 이번 베트남 여행에서 약간 좀 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약간 다른 맥락인데, 예전에도 뭐 되게 많이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때는 못 느꼈던 걸 이번 베트남 여행 때 느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예전에 여행 다닐 때 그 여행지에서 보면은 많은 나라 사람들 중에 유럽이라든가 특히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 미국에 대한 긍지 이런 게 딱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그 한국 사람이라는 걸 은근히 이게 뭐랄까 즐긴다고 해야지. 내가 그냥 나 한국 사람이니까 내 행동이 되게 당당한 거예요. 뭔가 그 두려움이 없고 북한 사람이었을 때 한국에 와서 정착 초기에는 없었던 그런 당당함을 나도 모르게 이제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만해졌나?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게 나라가 이제 국력이 있으면 그 국민이 외국에 가서도 이렇게 좀 당당해지는구나라는 걸 그때 좀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프랑스에 나가서 유학할 때도 좀 그런 걸 좀 느꼈다고 했었잖아요. 당연히 뭐 노스코리아에서 왔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척은 했지만 그 뒤에는 뭔가 좀 왠지 모를 좀 부끄러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숨기고 싶은. 그 뒤에로는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베트남 여행하면서는 좀 내가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이 됐다고 뭐 당당하게 행동하는구나라는 점이 좀 새로웠습니다.